안녕하세요. 길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개념을 볼 거예요. 자, 4단원이고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일단 제일 처음에 조건부 확률부터 보기 시작할 건데, 지난 시간에 확률의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덧셈 정리까지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개념을 배우고 곱셈 정리까지 배울 건데,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 뭐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에, 즉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어떤 사건 B가 연이어서 일어날 확률. 이때 사건 이거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조건이 A가 일어났다는 조건이 붙고요. 그 다음에 사건 B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근데 전체 집합, 그러니까 표본 공간 상이 아니라 사건 A가 일어나고 그 조건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 B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P, B, 바, A.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자, B를 구할 거야. 근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P, A분의 P, A 교집합 B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 이 A는 전제 조건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오는 게 이거를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PA란 게 원래는 NS분의 NA가 되는 거고 얘는 NS분의 NA 교집합 B가 돼서 이게 번분수를 풀면 얘랑 얘가 약분이 돼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NA분의 NA 교집합 B가 되긴 해요. 근데 우리는 확률 모든 걸 전부 P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PA분의 PA교 B. 왜? 모든 개념은 맞춰야 됩니다.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을 맞추라 이런 얘기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연속성을 갖고 수업을 하죠. 표현 방식도 당연히 연속성을 갖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P란 표현을 통해서 조건부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왜? 모든 설명이 P, A, P, B, P, A 교집합 B, P, A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외워야 되는 거고 외우는 방식은 얘가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는 겁니다. 이 바를 이렇게 분수 형태로 생각하면은 A가 분모니까 PA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전부 다 해서 교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P A 바 B라고 하면은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분모에 많은 학생들이 이때 헷갈려요. 분모에 뭐가 오는 거냐? 당연히 위에는 교집합일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해서 얘가 오는 겁니다. P B 분의 P A 교집합 B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를 사선으로 그으면 사선을 우리 2분의 1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도 이때 얘가 분모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어느 게 분모로 오는지 쉽겠죠. 단 분모로 오는 거인 단 P
A는 0이 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조건은 붙을 겁니다.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다. 그럼 뭐다? 조건 법률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문제 예시.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수라고 합시다. 소수를 A, 그때 홀수를 B라고 합시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를 굳이 보자면,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A가 일어난 거니까 이제 B바 A가 되겠죠. B를 구하는 거고요. 뭐가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얘가 어느 게 분모에 옵니까? PA가 분모에 옵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당연히 교집합인 PA 교집합 B. 그러면은 소수는 6 안에서 소수인 건 뭐였어요? 소수는 2하고 3하고 5가 있습니다. 즉 얘는 6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소수면서 홀수인 거. 자, 소수이면서 홀수인 거 몇 개 있어요? 3하고 5 두 개 있네요. 6분의 2. 그래서 정답은 얼마?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이거 이렇게 해도 계산을 하지만은 그냥 쉽게, 자, 소수인 거 2, 3, 5 3개 중에 홀수인 거 3, 5 2개. 그래서 3분의 2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은 요거를 거쳐가야 한다. 개념은 머릿속에서.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은 개념은 거쳐가라. 자, 그럼 조건법률에서 배웠는데 곱셈 정리는 이겁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P, B 바 A는 분모가 뭐였어요? PA분의 PA 교집합 B였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이어올 건데 결론적으로 얘가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PA 교집합 B는 P B 바 A 곱하기 PA구나 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곱셈 정리예요? 자, 우리 처음에 곱사건을 볼 때 교집합이었죠. 곱사건을 볼 때. 그래서 교집합을 구하는 게 곱셈 정리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교집합이 곱사건이었으니까. 합사건은 뭐였어? 더하기였잖아요. 더하기. 이제 합집합에 대해서 구하는 게 덧셈 정리, 교집합을 구하는 게 곱셈 정리.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있죠. 우리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였어요? PA바 B는 PB분의 PA교 B고요. 그럼 당연히 넘어오면은 얘는 또 무슨 값을 갖습니까? PA바 B 곱하기 PB. 이 분모에 있는 걸 하나 더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곱셈 정리는 그냥 요거를 기억만 해두면 됩니다. 기억만 해두면 되는데 그 기억도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된다. 그냥 그 수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곱셈 정리를 지금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음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다음 개념. 자, 이 다음 개념은 뭐냐? 바로 독립과 종속입니다. 독립과 종속. 독립과 종속이 뭐냐?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 A가 일어날 때 사건 B에 이 사건 A가
사건 B의 확률에 영향이 없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사건 A가 사건 B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인 P, B 바 A. 자, 이건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 얘가 A가 B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P, B가 나와버립니다. P, B.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A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P, B가 돼버리더라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독립입니다. 이거 1대 사건 A와 B는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B가 일어날 확률도 사건 A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그리고 A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든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확률 B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똑같다. 똑같이 확률 B다. 이건 변함이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족속이 아니라 종속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종속은 쉽게 말해서 독립이 아니면 종속입니다.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얘는 특별하게 뭐 구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독립이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독립이에요. 여기가 지금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들어가면 종속입니다. 그러면은 늘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과 종속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독립, 종속 확인을 하기 위한 조건인데 보통 종속은 독립이 아닌 걸로 보니까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을 봅니다.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 그럼 얘가 성립하면 독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입니다. 얘는 어디서 딱 갖고 온 거냐? 방금 전에 우리 뭘 배웠습니까? 바로 곱셈 정리를 배웠어요. 그 곱셈 정리를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세요 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올 거예요. 자, 얘가 이게 성립한다 했어요. 요걸 갖고 올게요. 이렇게. 자, 근데 P, B 바 A는 우리 P, B기도 하지만은 원래 확률상으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P, A, 교, B. 근데 우리는 이게 또 P, B래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독립일 경우에, 지금 독립일 경우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PA 교집합 B는 PA가 넘어가면 PA 곱하기 PB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독립이에요. 서로 A와 B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야, 근데 A와 B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PA 교 B는 왜 있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자, 여러분. 합집합일 때, 합사건일 때랑 곱사건, 교집합 형태로 표현될 때는 우리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합사건, 집합 형태로 표현할 때 우린 A 또는 B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교집합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 즉 합사건과 곱사건은 아예 전제 조건이 달라요. 동시에 일어나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조건에 따라서 아예 기준이 다르고 독립과 종속은
동시에 일어날 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때는 독립과 종속을 따지고요. 또는일 때는 배반 사건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반 사건, 교집합이 0이다. 이거는 또는일 때,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 해당한 거예요. 즉 아예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독립 종속과 배반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냥 교집합이 0이었던 것 뿐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독립 종속을 따질 때는 PA 곱하기 PB가 교집합의 확률과 같다. 그러면 이때 뭐다?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A와 B가 독립이면 당연히 A와 B의 C 그리고 A의 C와 B 그 다음에 AC와 B의 C 모두 독립입니다. 뭐 A가 되든 안 되든 B의 확률을 일정하고 B가 되든 안 되든 A의 확률도 일정하니까 모두 독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조건부 확률과 독립 종속은 이 확률 파트의 제일 메인이 되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기 때문에 꽤 중요하고요. 특히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를 한번. 자, 크기가 같은 흰 공 4개와 이게 아니죠. 흰 공 4개와 그 다음에 검은 공이 6개가 들어있대요. 검은 공이 6개. 이 주머니에서 임의의 공을 2개를 차례대로 꺼낼 때 첫 공이 흰 공인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이 검은 공인 사건을 B라고 한대요. 이때 다음을 답하래요. 자, 1번 PB의 확률을 구하래요. PB는 자, P 참고로 꺼낸 공은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PB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흰 검의 순서로 뽑거나 검의 순서로 뽑은 경우 두 가지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흰색 공을 뽑고 10분의 4 곱하기 검은색 공을 뽑으면 9분의 6이 되겠죠. 더하기 검은색 공을 뽑고 그 다음에 검은색 공을 또 뽑아요. 근데 왜 곱하기로 계산을 해요? 가운데 거는 더하기로 계산을 하고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는 지금 교육과정상 문제에서 차례대로 뽑는다 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뽑을 때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곱사건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더하기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 밑에 사건은 안 일어나요. 혹은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은 안 일어나요. 즉 이 사건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각각 별개입니다. 그래서 합사건이에요. 그래서 더하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검, 검흰 이렇게 따로 나눴죠. 얘가 첫 번째 경우, 얘가 두 번째 경우. 자, 얘가 일어나면 얘가 안 일어나고 얘가 안 일어나면 얘가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확률을 더했죠. 그래서 90분의 4, 6에 24 더하기 5, 6, 30 약분을 할까요? 54인데 이거 15분의 6, 9, 54니까 9 5분의 3 정도까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바 A
자, P, B바 A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P, A분의 P, A 교 B인데 P, A가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첫 번째에 뽑는 거니까 얼마예요? 10분의 4. P, A 교 B는 이겁니다. 흰 거 뽑고 검은 거 뽑고 90분의 24. 근데 이거 10분의 4 곱하기 9분의 6이라서 지워지면 결론적으로 9분의 6이에요.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 흰 공 하나 빼고 전체 공에서 하나 빼. 그래서 전체 공 9개에서 검은 공 6개 있으니까 9분의 6.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조건법률에서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푸세요. 굳이 얘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건 A,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PA는 10분의 4입니다. PB는 여기 PB 구했죠? 5분의 3이에요. PA 교집합 B는 10분의 4 곱하기 9분의 6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3분의 2라고 하면은 30분의 8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PA 곱하기 PB가 PA 곱하기 B 얘를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5분의 3은 30분의 8 약분이 더 되죠. 15분의 4 15분의 4 그럼 얘도 약분이 되나요? 얘 약분이 요거 5분의 2로 됩니다. 근데 25분의 6이에요. 약분 안 되죠. 같지가 않습니다. 틀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종속이란 얘기입니다. 종속. 사실 많은 학생들이 독립종속을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면은 여기서 판단을 해요. 야, 흰공에 따라서 뒤에 확률이 바뀌는데? 이게 9분의 5에 9분의 6이잖아. 그럼 종속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종속이라 답을 씁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 쓸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게 쓸 겁니다. 독립 종속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근데 종속처럼 느껴지는 문제에서도 이 실제 계산하면 독립인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식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계산을 하세요. 정답을 따질 때. 알겠나요? 자, 반드시 여러분은 독립과 종속을 판단할 때 이 계산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은 일단 독립 시행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동일한 시행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앞에 시행이 뒤에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시행의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뒷사건에 영향이 없어. 확률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독립이죠.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즉 포인트는 뭐예요? 독립인 사건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할 거다. 예를 들어 동전을 여러 번 던질 거예요.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데 동전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세 번째 던진 거의 결과가 네 번째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어 네 번 던진다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던진 것들이 네 번째에 영향을 전혀 안 미쳐요. 이런 경우를 독립시행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에 영향 안 미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에 영향 안 미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에 영향 안 미치는 경우를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때 우리는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독립시행의 확률.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얘를 소문자 P라고 합시다. 이때 이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을 n번 반복합니다. 이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NCR의 P의 R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P의 N-R제곱이 됩니다. 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시를 좀 들어볼 겁니다. 자, 사건 A가 6의 약수입니다. 6의 약수. 6의 약수란 거는 1, 2, 3, 6이죠. 자, 그랬을 때 총 5번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이때 6의 약수가 3번 나올 확률. 그럼 6의 약수가 나오는 거를 동그라미로 합시다. 그럼 이 5번을 한 번이라고 합시다. 한 번. 자, 6의 약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은 자, 제일 처음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오고 세 번째에 나오고 네 번째에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에 나오고 이렇게 5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5개 중에. 그러니까 나한테 총 5번 시행이면은 5개의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자리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다 X가 들어갈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5개 중에 1개 6의 약수가 들어갈 동그라미 들어갈 거고 그 한 번이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2 이거의 1제곱. 자, 동그라미 한 번에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이 나머지 4번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냥 확률이죠. 자, 나 한 번 나올 건데 그게 3분의 2가 그럼 한 번 나올 거고 나머지가 4번 나올 거야. 근데 내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가 1개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가 5가지야. 5개 중에 1개 선택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OCL. 그러면은 뭐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오지선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오지선다 문제. 자, 3개를 찍을 거예요. 3개 찍기. 근데 이 중에 2개 정답. 그럼 정답 확률은 5분의 1이죠. 자, 나 3개 중에 2개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그 정답이 들어갈 거는 3개 중에 2개 정답 들어갈 거야. 정답의 확률은 5분의 1이고 나 2개 있고요. 나머지 오답의 확률은 1개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데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알아야 되고요. 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독립시행이 꽤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 앞에 단원인 확률의 덧셈 정리 파트 별거 아니에요. 비중으로 따지면. 이 오늘 배운 조건법률, 독립과 종속, 독립시행 얘네가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간단히 개념만 설명하고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많은 응용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더 어렵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기본적으로 확률 파트에 대한 개념은 모두 끝난 겁니다. 근데 확률 지금 개념 정리 2번 했는데 도합해서 거의 1시간 정도 설명했을 겁니다. 개념만.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 어려워 보이지 않는 개념이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구나. 그 다음에 세분화해서 보면은 많은 거가 필요한 거구나. 이해가 정확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보시고요. 문제 풀이해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얘기하지만 문제 풀이는 각 문제집별로, 개념 정리는 개념 정리 파트만 따로 정리해서 올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통계 개념 정리에서 만나도록 합시다.